최 부장님? 고깃집 빌딩 1층 경비실에 앉아있던 저를 본 동기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0년 전 한국전력 입사 동기, 지금은 본사 상무로 승진해 청주 출장 온 친구였죠. 거래처 사람들과 고급 한우집 회식하러 들어오다 저를 본 겁니다. 민수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황하며 로비를 지나던 그의 발이 멈췄고 저는 경비 유니폼 입은 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억이 넘는 돈을 가진 여유로운 은퇴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동기 모임에서 들은 송도가 제2의 강남이야라는 한마디, 그리고 우리도 이 정도는 누릴 자격 있어라는 착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태원입니다. 올해 나이 67, 아내는 62입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월세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빌딩 경비를, 아내는 마트 계산원 일을 하고 있죠.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전력에 입사했습니다. 지방국립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에 들어간 거였죠. 아내와는 맞선으로 만났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봤을 때 참 순박해 보이더라고요.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큰아들 현규, 둘째 딸 유리. 저희 부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고 노후를 준비하자.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월급의 반 이상을 무조건 저축했어요. 아내가 가계부를 썼는데 정말 꼼꼼했죠. 외식은 1년에 몇 번 안 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만 했어요. 옷은 백화점 세일 때만 샀고 차는 중고차를 오래오래 몰았습니다. 주말이면 도시락을 싸서 공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놀이공원 가자고 하면 미안했지만 근처 산으로 데려갔죠. 나중에 크면 이해할 거야. 아빠가 노후 준비해야 너희들 짐 안 되잖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골프 치러 가자고 해도 거절했어요. 나는 그럴 여유 없어 회식 자리도 2차는 빠졌습니다. 택시비 아끼려고 버스 막차를 타고 집에 왔죠.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명품 가방 들고 다닐 때도 시장에서 산 가방을 들었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한국전력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을 했어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죠. 아내는 전업주부였지만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둔 적금과 예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북 지역에 있던 작은 아파트 한 채 합치면 꽤 큰 돈이었습니다. 퇴직 날 동료들이 말했어요. 태원 씨, 진짜 잘 준비하셨네요. 부럽습니다. 저도 뿌듯했습니다. 30년을 허리띠 졸라매며 산 보람이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아내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자만으로도 연 수천만 원은 나왔어요. 연금까지 합치면 넉넉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좀 살아도 되지 않을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30년 고생했으니 이제 우리 인생 즐기자. 그날 저녁 오랜만에 좋은 식당에 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비싼 곳이었죠. 맛있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저도 웃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자. 우리 자격 있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추락의 시작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30년을 모은 돈이 10년도 안 돼서 사라질 줄은요.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30년간 아침 일찍 출근하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어색했지만 금방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낮에는 TV도 보고 그렇게 지냈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 저는 조금 망설였어요. 여행? 비싸지 않아? 아내가 웃었습니다. 우리 이만큼 모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30년을 모은 돈에서 조금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국내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였어요. 3박 4일 일정이었죠. 비행기를 타고 가서 렌터카를 빌리고 좋은 호텔에 묵었습니다. 물론 최고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곳이었어요.
제주도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30년을 고생한 보람이 있네. 아내도 행복해했어요. 오랜만에 둘이서만 여행하니 신혼 때 생각도 나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어디 갈까?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천천히 생각해보자. 시간은 많으니까. 그때만 해도 정말 여유로웠습니다. 통장에 돈은 넉넉했고 연금도 나오고 건강도 괜찮았으니까요. 우리는 잘 준비했어. 걱정 없어.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큰 착각이었죠. 은퇴하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국전력 입사 동기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태원아, 오랜만에 모이자. 동기 모임이었죠. 30년 넘게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니까 반가웠습니다. 모임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한식당이었어요. 들어가는데 입구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쭉 세워져 있더라고요. BMW, 벤츠, 제네시스 최고급 모델들이었죠. 저는 10년 넘은 중고차를 몰고 왔는데 갑자기 주눅이 들었습니다. 룸으로 들어갔어요. 동기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야, 태원이 왔네?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자리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다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술을 따르며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나는 작년에 본사로 발령받아서 지금 처장이야 한 동기가 말했죠. 오, 축하해.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그 친구는 웃으며 명함을 꺼냈어요. 이번에 명함도 새로 뽑았어. 다른 동기도 말했습니다. 나는 퇴직하고 컨설팅 회사 차렸는데 잘 되더라. 요즘 한 달에 수천씩 벌어. 또 다른 동기는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는 강남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샀는데 벌써 몇억 올랐어.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게 없었거든요. 저는 지방 부장으로 퇴직했고 지금은 그냥 쉬고 있었으니까요. 태원이 너는 뭐해? 누가 물었습니다. 나? 그냥 쉬지 뭐. 어색하게 웃었죠. 쉬면 뭐해? 골프라도 쳐야지. 한 동기가 말했어요. 너 골프 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쳐봤어 뭐. 우리 나이에 골프 안 치면 뭐해?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때부터 골프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나는 작년에 회원권 샀어. 좋더라. 나도 샀지. 투자 가치도 있고. 우리 다음 주에 라운딩 가자. 저만 빼고 다들 골프를 쳤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동기 하나가 말했습니다. 야, 태원아, 차 좀 바꿔라. 우리 한전 출신이 그렇게 오래된 차 타면 안 되지.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가슴이 찔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나만 뒤처진 건가? 동기들은 다 좋은 차 타고 골프 치고 투자도 하던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30년을 똑같이 일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동기들 만났는데 다들 잘 살더라. 아내가 물었어요. 얼마나? 골프 회원권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그래.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도 돈 있잖아. 왜 이렇게 쪼그라들고 살아야 하지? 30년을 악착같이 모았는데 정작 쓸 때는 아껴야 하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골프장 광고를 봤습니다. 회원권 분양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손이 갔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회원권 문의인데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충북 지역에 있는 골프장인데 회원권이 5천만 원대입니다. 생각보다 비쌌어요. 하지만 동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도권은 억대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죠? 네, 지방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골프 회원권 살까? 아내가 놀랐어요. 갑자기 왜? 동기들이 다 골프 치더라. 나만 안 하면 어색하잖아.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비싸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우리 돈 있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도 신중하게. 괜찮아. 동기들은 더 비싼 거 샀대. 우리는 오히려 저렴한 거야. 결국 샀습니다. 회원권을 샀어요.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떨리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도 이제 골프 회원이구나. 레슨도 등록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레슨이었어요.
제대로 배워야지 채도 샀습니다. 입문자용이라고 해서 샀는데 그것도 몇백만 원이었죠. 좋은 걸로 사야 오래 쓰지. 처음 라운딩을 갔을 때였습니다. 동기들이 반겼어요. 야, 태원이 드디어 왔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저도 그들과 같은 레벨이 된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채 좋은 거 샀네? 응, 새로 샀어. 그날 라운딩 비용이 1인당 2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식사비까지 합치면 더 나갔죠. 한 달에 두세 번 가니까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동기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몇 달 만에 꽤 큰 돈이 나갔더라고요. 아내가 걱정했어요. 여보, 이러다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리 아직 많이 남았잖아.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약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회원권도 샀고 채도 샀고 레슨도 받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그만두면 지금까지 쓴 돈이 아까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함정이었는데 말이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골프를 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기들과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때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 새 차 샀어. 어떤 거? 벤츠 최신형. 주차장에서 그 차를 봤습니다. 정말 멋있더라고요. 반짝반짝 빛나고 크기도 컸습니다. 태원이 너도 차 바꿔라. 내 차 너무 오래됐어. 동기가 웃으며 말했죠. 저도 웃었지만 속으로는 신경 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제 차를 봤어요. 정말 낡아 보였습니다. 10년도 넘은 차였으니까요. 여보, 차 좀 바꿀까?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차요? 지금 것도 잘 다니는데요? 그래도 너무 오래됐잖아. 며칠 후 자동차 전시장에 갔습니다. 영업사원이 다가왔어요. 어떤 차 찾으세요? 벤츠 보려고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전시장에 있는 차들을 봤습니다. 다 멋있었어요. 이 모델은 최신형입니다. 인기가 많죠. 영업사원이 설명했습니다. 얼마예요? 7천만 원 정도입니다. 비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비쌌어요. 하지만 동기들 차를 생각하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승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시승을 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조용하고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핸들을 잡으니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떠세요? 영업사원이 물었습니다. 좋네요.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차 계약하려는데 얼마예요? 7천쯤 전화기 너머로 아내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비싼 차를요? 동기들도 다 이 정도는 타더라. 결국 샀습니다. 새 차를 샀어요.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는 할부로 했습니다. 인도받는 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나도 제대로 된 차를 타는구나. 동기들한테 자랑했습니다. 나도 벤츠 샀어. 축하해. 골프장 주차장에 세워뒀는데 뿌듯했어요. 이제 저도 그들과 비슷한 수준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골프 배우고 싶어요. 갑자기 왜? 부부 라운딩 가면 좋잖아요. 동기분들도 부인이랑 같이 오시던데.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부부끼리 함께 치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배워봐.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골프샵에 갔습니다. 아내 채를 사러 간 거였죠. 여성용으로 좋은 거 보여주세요. 직원이 여러 가지를 보여줬어요. 이 브랜드가 여성분들께 인기가 많습니다. 아내가 채를 쥐어봤습니다. 어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걸로 하죠. 풀세트를 샀습니다. 60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가방이랑 신발까지 더 샀죠. 레슨도 받아야 하는데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데 알아봐. 레슨은 1대1로 받기로 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옷도 사야겠어요. 골프 칠 때 입을 옷이 없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백화점에 갔어요. 골프웨어 매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여러 벌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번 시즌 신상입니다. 가격표를 봤어요. 한 벌에 몇십만 원씩 했습니다. 여러 벌 필요하죠? 네, 라운딩 자주 가실 거면요. 결국 상에 여러 벌, 하에 여러 벌, 모자, 신발까지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는데 손이 떨렸어요. 1,000만 원이 훨씬 넘게 나왔거든요. 고객님,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에요? 괜찮아. 투자야 투자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부부 라운딩을 갔을 때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동기 부부들이 아내를 반겼습니다. 와, 사모님도 오셨네요. 아내도 기뻐하더라고요. 그날 정말 즐거웠습니다. 부부끼리 함께 골프를 치니까 더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동기 부인들이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아내도 좋아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요. 그치? 나도 좋았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때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돈을 쓰는 만큼 행복도 샀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행복은 샀는데 미래를 팔고 있었던 거죠.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동기 모임이 또 있었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야, 너희 송도 알아? 한 동기가 물었거든요. 송도? 인천에 있는? 응, 거기 지금 대박이야. 귀가 솔깃했습니다. 무슨 대박? 부동산 투자 말이야. 나 작년에 송도 오피스텔 샀는데 벌써 몇 억 올랐어 진짜? 다들 놀랐습니다. 송도가 제2의 강남이래. 국제도시로 개발되고 있잖아. 다른 동기도 말했어요. 나도 알아보는 중인데. 정말 괜찮더라. 지금 안 사면 늦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태원이 너도 한번 알아봐. 우리 정도면 할 수 있어. 동기가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송도.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정말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미래 도시 국제 금융 중심지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며칠 후 동기한테 전화했습니다. 송도 투자. 어떻게 하는 거야? 오, 관심 있어? 내가 아는 분양 상담사 있는데 소개해 줄까? 그래, 부탁해. 상담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딱 좋은 물건 나왔습니다. 어떤 건데요? 센트럴파크 근처 오피스텔인데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송도는 정말 깨끗했어요. 새로 지은 빌딩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미래 도시구나 감탄이 나왔어요. 분양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홍보 영상을 보여줬어요. 송도는 앞으로 더 발전할 겁니다. 기업들이 계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투자 적기입니다. 얼마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평형은 9억 정도입니다. 9억.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동기가 몇 억 벌었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월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이 지역은 300만 원 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대출을 좀 받으면 월세로 이자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송도에 있어. 송도요? 왜요? 투자 좀 알아보려고. 투자요? 아내 목소리가 불안해졌어요. 동기들이 여기서 돈 벌었대.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지만 우리 집도 있고. 그게 말이야. 지방은 앞으로 안 올라 뭐. 수도권이 답이야. 다들 그러더라. 그날 밤 아내와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팔고 송도로 갈까? 집을 팔아요? 아내가 놀랐습니다. 우리 집은 7억 정도야. 그걸 팔고 좀 더 보태면 송도 살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어디 살아요? 전세로 들어가면 돼. 나중에 송도 집 팔 때 수익으로 다시 사면 되잖아. 하지만 아내가 망설였습니다. 동기들이 다 하고 있어. 우리만 안 하면 바보야. 제가 강하게 말했어요.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여보가 알아서 하세요. 며칠 후 우리 집을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빨리 나갔어요. 그 돈으로 송도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았어요. 몇 억이나 되는 대출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잘하는 거겠지? 상담사가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 가격에는 다시 못 사십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다 했어. 송도 집 샀어.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몇 년만 있으면 몇 억 벌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밤 잠이 잘 왔습니다. 잘했어. 이제 우리도 투자로 돈 버는 거야. 동기들처럼 성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파국의 시작이었죠. 몇 달 후 송도 오피스텔이 완공됐습니다. 입주를 했어요. 새 집이라 깨끗했습니다. 좋네. 아내와 함께 둘러봤어요. 전망도 괜찮았고 시설도 좋았습니다.
이제 임대인을 구해야지. 중개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월세 350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임차인 구했습니다. 정말요? 네, 다음 주에 입주하신대요. 기분이 좋았어요. 생각보다 빨리 구했거든요. 월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50만 원이었어요. 대출 이자가 200만 원 정도 나갔으니까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괜찮네. 이 정도면 만족스러웠어요. 동기들한테 자랑했습니다. 나도 송도 샀어. 드디어? 응. 월세도 잘 나오고 있어. 잘했어. 이제 곧 오를 거야. 하지만 몇 달 후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회사를 옮기게 됐습니다. 네. 갑자기요? 네. 다음 달에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당황했습니다. 다음 달이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위약금은 드릴게요. 할 수 없었어요. 임차인이 나갔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새 임차인 좀 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가요? 중개사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송도 공실이 좀 많아요. 공실이요? 네, 기업들이 생각보다 안 들어오고 있어요. 2달, 3달이 지났습니다. 임차인은 안 구해졌고 대출 이자만 나갔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거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그 무렵 아들 현규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요. 그래? 잘됐다 기뻤습니다. 아들이 30이 넘었으니 결혼할 나이였죠.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전세 알아보고 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이 전세를 살다니. 동기들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나 아들 결혼할 때 집 사줬어. 5억짜리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우리 아들도.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현규한테 집 사주는 거 어때? 집을요? 아내가 놀랐어요. 우리 돈이 있어요? 있지, 아직 남았잖아. 하지만 송도에서 돈이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곧 임차인 구하면 돼. 그게 언제인데요? 괜찮아. 아들 평생에 한 번인데. 결국 결정했습니다. 아들한테 3억을 주기로요. 남은 돈에서 꺼낸 거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들이 걱정했어요. 괜찮아. 아버지가 평생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결혼식도 저희가 치러줬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신혼여행 비용도 줬습니다. 유럽 다녀와라. 제가 가봤던 곳이니까 추천했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많이 줄어 있었어요. 송도에서 나가는 돈, 아들한테 준 돈, 골프 비용까지 합치니까 엄청났습니다. 여보, 이거 좀. 아내가 불안해했어요. 괜찮아. 송도 집만 팔면 다시 채울 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송도 집이 정말 팔릴까? 중개사한테 물었습니다. 집 팔려면 얼마에 내놔야 해요? 지금 시세가 좀 떨어졌어요. 얼마나요? 6억 정도면 나갈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에 9억 줬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만. 3억이나 손해를 보라고요? 요즘 송도 시세가 그래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억 손해,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좀 더 기다리면 오르지 않을까요? 글쎄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상에 큰일이 터진 거죠. 코로나였습니다. 뉴스에서 매일 나왔어요. 재택근무 확산, 오피스 공실률 증가. 송도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기업들이 서울로 빠져나갔어요. 사장님, 지금은 팔기 정말 어렵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하지만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대출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이면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금매로 내놓으세요. 결국 결정했습니다. 얼마예요? 6억에 내놓으면 빨리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팔렸습니다. 정말요? 네, 6억에 계약했습니다. 안도했지만 동시에 허탈했어요. 3억이 날아간 거니까요.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아직 남았어.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몇 억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아? 한숨이 나왔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송도, 골프, 벤츠 모든 게 후회됐습니다. 송도 집을 팔고 난 후였습니다. 전세집을 알아봤어요. 남은 돈으로는 원래 살던 곳만큼 좋은 데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조금 작은 데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내고 나니 통장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 서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둘째 유리가 결혼한다고 했거든요. 아빠, 나도 내년에 결혼해. 기쁜 소식이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신혼집은?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가 집 받았으니 저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형평성 문제였어요. 오빠한테 3억을 줬으니 동생한테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아빠가 해줄게 말은 했지만 돈이 걱정됐어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유리한테도 줘야 하는데. 돈이 있어요? 남은 거라도 줘야지. 결국 또 3억을 줬습니다. 통장 잔고가 확 줄었어요. 결혼식 비용도 냈습니다. 딸 결혼인데 아낄 수 없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게 끝나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안 남아 있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도 막막했습니다. 그 무렵 전세집 주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죄송한데 몇 달 안에 나가주실 수 있으세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요? 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죠? 그게 집을 팔아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해졌습니다. 전세 사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집은 언제 팔 건데요? 최대한 빨리 내놓을게요. 하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 그 집도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제때 못 받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주인이 계속 미뤘습니다. 몇 달을 기다렸지만 돈은 안 들어왔어요. 할 수 없이 월세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이 적게 드는 원룸이었어요. 월세는 50만 원, 넓이는 정말 좁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하나? 아내가 울었어요. 이사 날 짐을 정리했습니다. 원룸이 작아서 짐의 절반을 버려야 했어요. 이것도 버려야 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공간이 없잖아. 30평대 아파트에서 살다가 원룸으로 온 거였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냉장고,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이게 우리 집이야. 한숨만 나왔습니다.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의 바닥이었어요.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금방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일해야 할 것 같아. 일을요? 아내가 놀랐습니다. 우리 나이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제가 65, 아내가 60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한국전력에서 30년. 아, 그런데 연세가. 한 달 넘게 찾아다녔습니다.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다 지원했어요. 제발 뽑아주세요. 간절했습니다. 결국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빌딩 경비였어요. 월급은 180만 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경비 유니폼을 받았어요.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죠. 이게 나야?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마트 계산원이었어요. 시급으로 받는 거였죠. 하루 5시간씩 일할 거예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처음 일을 나가는 거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제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힘내요. 아내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났고 매달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월세 5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식비 70만 원, 교통비 20만 원, 병원비 30만 원, 통신비 10만 원, 저희 둘이서 번 돈으로 딱 맞았어요. 저축은 꿈도 못 꿨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남기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갑자기 나가는 돈이 있으면 적자가 났습니다. 아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죠. 제가 매달 좀 드릴게요. 아니야. 너희도 살기 힘들잖아. 하지만 아들이 고집했습니다. 50만 원씩 드릴게요. 자식한테 손 벌리는 부모가 된 거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딸도 유학을 중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빠, 제가 이래서 도와드릴게요. 유리야,
너 공부. 나중에 다시 가면 돼요. 딸이 취직해서 30만 원씩 보내왔어요. 그렇게 근근히 살았습니다. 10년 전 12억이 넘는 돈을 가졌던 사람이 지금은 자식들 손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매일 후회했어요. 경비 일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루 12시간씩 서 있어야 했거든요.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랬었는데 정장 입고 출근하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이제는 경비복을 입고 인사를 받는 신세가 됐죠. 수고하세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씁쓸했어요. 30년을 일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되다니.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어요. 경비실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로비 쪽이 시끄러웠습니다. 몇 명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식하러 가는 것 같았어요. 이 빌딩 2층에 고급 한우집이 있거든요. 그들이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웃고 떠들며 가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최 부장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거기 서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동기였어요. 30년 전 한국전력에 같이 입사한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본사 상무로 승진한 사람이었죠. 민수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의 얼굴에 놀람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들도 멈춰 섰어요. 저기. 우리 먼저 올라갈게요. 눈치 빠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기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민수야, 이게 무슨... 동기가 말을 이었습니다. 경비를? 너가? 응, 겨우 대답했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 동기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송도 투자. 잘 됐다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동기들한테 자랑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망했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송도에서 몇 억 날렸어. 동기가 깜짝 놀랐어요. 뭐? 거기다 자식들 집 사주고 다 날렸어. 동기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송도 추천했었잖아. 아니야. 내 잘못이지. 제가 말했어요. 너는 성공했잖아. 나만 못한 거야. 민수야. 동기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일단 저녁이나. 아니야. 괜찮아. 제가 말을 끊었어요. 가봐. 사람들 기다리잖아. 동기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연락할게. 응, 짧게 대답했어요. 동기가 돌아서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경비실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나야? 67살 경비로 일하는 최태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이 보였어요. 아내가 마트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동기를 만났어. 네. 누구요? 한전 동기, 지금 상무된 친구. 어떻게요? 빌딩에서 봤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아내도 눈치를 챘는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동기 모임, 골프, 벤츠, 송도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는 누릴 자격 있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격, 정말 우리한테 자격이 있었을까? 며칠 후 동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야, 나야. 응, 한번 만날까? 괜찮아. 그래도 진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기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부끄러웠거든요. 30년을 함께 일했던 사람 앞에서 이렇게 초라해진 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전 동호회에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가끔 소식이 올라왔어요. 누구 승진, 누구 손주 봤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단톡방에서 나가졌더라고요. 누가 강제 퇴장시킨 거였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죠. 제가 경비로 일한다는 걸 다들 알게 된 겁니다. 씁쓸했습니다. 30년 함께 일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잊혀지는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 스스로 이렇게 만든 거니까요. 아내도 힘들어했습니다. 마트 일이 생각보다 고됐거든요.
다리가 너무 아파 저녁마다 아내가 말했어요. 병원 가봐 돈 아까워. 저도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허리가 자주 아팠어요. 오래 서 있으니까 무릎도 아팠습니다. 약국에서 진통제만 샀어요. 병원 갈 돈이 없었거든요. 손주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현규야, 애들 얼굴 좀 보고 싶은데, 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우리 집으로 오지 말고 밖에서 보자. 원룸이 좁아서 초대할 수 없었거든요. 주말에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손주들이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안아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가 밥값? 아들이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아버지 편하게 계세요. 결국 아들이 계산했어요. 자식한테 밥값도 못 내는 아버지가 된 거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매일이 후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절제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지금 저는 67입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지 5년이 됐어요. 아내는 62, 마트 계산원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경비실로 출근하죠. 사람들이 수고하세요 하고 지나갑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내도 여전히 일합니다. 요즘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해요. 병원 가봐 괜찮아. 참을 만해. 돈이 아까워서죠. 통장에는 여전히 돈이 없습니다. 10년 전 10억이 넘는 돈을 가졌던 사람이 지금은 한 푼도 저축 못하고 있어요. 월급으로 딱 맞게 살고 있습니다. 저 180만 원, 아내 90만 원, 아들이 보내주는 50만 원, 딸이 보내주는 30만 원, 합쳐서 35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월세 5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식비 70만 원, 교통비 25만 원, 병원비 30만 원, 통신비 10만 원, 나머지는 저축하려고 노력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죠. 한 달에 한 번 아들 가족을 만납니다. 밖에서 만나요? 원룸이 좁아서 초대할 수 없거든요. 할아버지 손주들이 반갑게 뛰어옵니다. 밥을 사주고 싶지만 아들이 계산해요. 아버지 편하게 계세요. 자리에 앉아서 손주들을 봅니다. 예쁘지만 미안합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절제하지 못했을까? 10억이 넘는 돈을 10년도 안 돼서 날렸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하나는 작았어요. 골프 회원권, 벤츠, 아내 골프용품, 유럽 여행, 송도 투자, 자녀 지원, 그때는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이니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만 특가 한정 수량 지금 아니면 손해 그런 말들에 속았어요. 아니, 속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이 정도는 누릴 자격 있어 매번 그렇게 정당화했습니다. 30년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동기들을 따라 하려고 했습니다. 본사에 있는 친구들처럼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방 부장이었고 그들은 본사 임원이었습니다. 수입부터 달랐죠.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 그릇에 맞게 살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체면 때문에 무리했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당뇨가 심해져서 약을 먹고 있어요.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아픕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으니 점점 나빠지죠.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제일 무섭습니다. 일을 못하면 저희는 어떻게 살까요? 자식들한테 더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해요.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절대 여행 안 갑니다. 골프도 안 배웁니다. 동기들이 뭐라고 하든 안 합니다. 벤츠도 안 삽니다. 중고차 그냥 타고 다닙니다. 송도 투자도 절대 안 합니다. 제2의 강남 그런 말 절대 안 믿어요. 자녀한테도 계획적으로 줍니다. 한꺼번에 몇 억씩 주는 게 아니라 나눠서 줍니다. 제 노후를 먼저 확보하고 남는 걸로 도와줍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발 저처럼 살지 마세요. 노후 자금은 생명줄입니다. 한번 끊어지면 다시 이을 수 없어요. 천천히 계획적으로 조심스럽게 쓰세요. 30년을 모았다면 30년을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 손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나이 들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핑계로 펑펑 쓰지 마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더 무섭습니다. 돈 없이 오래 사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연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해요. 내 집이 없으면 노후도 없습니다.
투자한다고 집 팔지 마세요. 송도처럼 제2의 뭐뭐 그런 말 절대 믿지 마세요. 분양가와 실거래가는 다릅니다. 동기 모임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 따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 그릇에 맞게 사세요. 체면보다 실속이 중요합니다. 자녀 지원도 계획적으로 하세요. 내 노후 확보하고 남는 걸로 도와주세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 나중에 자식한테 짐이 됩니다.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제발요. 오늘도 경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지나가요. 우리 열심히 모아서 일찍 은퇴하자. 그래, 우리는 미리 준비하자.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한번 소진되면 다시 모을 방법이 없다고. 30년을 모은 돈이 10년도 안 돼서 사라질 수 있다고. 조금씩 천천히 계획적으로 써야 한다고. 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계산대에 아내가 있어요. 피곤한 얼굴입니다. 여보, 힘들지? 괜찮아.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입니다. 둘이서 나눠 먹어요. 오늘 힘들었어? 응, 좀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멀리 아파트들이 보여요. 저기 어딘가에 우리 아들이 살죠. 저희가 사준 집에서요. 후회는 없습니다. 아들 행복하니까요. 하지만 아쉬워요. 조금만 더 계획적으로 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내일도 6시에 일어나야 해요. 67살 경비, 이게 제 인생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이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